자, 여러분 행복한 일요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어느샌가 9,800불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7%까지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XRP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히려 떨어진 상태 28센트를 유지하지 못하고 27센트대로 주저앉은 XRP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자, 과연 XRP는 언제쯤 떡상병을 쏠 수 있을 것인가,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 XRP의 분석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전망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미스트라는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XRP가 33센트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거기가 목표라는 것인데요. 이 30센트만 넘으면은 크립토랜드는 47센트까지 넘볼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프랙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며칠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분석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 느낌에 앞으로 몇 주 혹은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밀려 들어오게 될 것 같다. 이 XRP의 큰 상승을 예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동이 굉장히 늦게 걸리는 코인이죠. 제일 늦게 한 번씩 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다같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불장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XRP는 지금 현재 가만히 있습니다. 자, 과연 이 XRP의 슈퍼 떡상빔이 나오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TV의 분석가 조 사즈 같은 경우도 XRP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I gotta say this, was looking pretty good. I would expect a pullback, but I look at XRP, and if I was a bag holder in XRP, I would say, all this time that I've been waiting for my asset that fell, 90 whatever percent from all-time high, I might start making some of my pennies back. So things are looking, I would say, bullish for XRP, other than what's likely to be at least a 1 to 4 day correction. Mm-hmm. Joe says bullish on XRP. That reads the headline. The question is, will XRP see $1 by the end of the year? Oh man. 자,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XRP가 2020년 말까지 $1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비디오가 잘렸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조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강하게 상승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XRP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며칠 된 거긴 해요. 그렇지만 전망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하니까 XRP 가격이 쭉쭉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또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를 활용한 송금 볼륨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 그리고 호주, 멕시코 세 군데 전부 다 최고치를 최근에 갱신을 또 했습니다. 지금 한창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지금 활성화가 열심히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기존의 머니그램 외에도 다른 업체들도 이 ODL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계속되는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최근에 오스카 시상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금융업계에서는 글로벌 뱅킹 및 파이낸스 어워드가 최근에 수여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활약을 한 은행들이 여기에 선정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자랑스럽게 SBI 스미신 넷뱅크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SBI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SBI 관련된 좀 어이없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SBI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XRP를 이제 배당으로 준다. 그 소식을 이제 제가 전달해드렸었는데요. SBI 주식 보유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XRP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옵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XRP나 건강 제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XRP의 라이벌이 건강 제품들이 되어버렸죠. 보고 계시는 SBI 홀딩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영양제들입니다.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XRP 소송 관련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리플사에게 이제 걸려있는 소송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증권에 관련된 소송이었고, 일단 증권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코퍼레이티브 엔터테인먼트가 리플사에게 걸었었던 특허권 관련 소송이 또 따로 있었죠. 이에 대해서 리플사는 1월 9일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2월 6일 최근이죠. 이 코퍼레이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자발적으로 이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리플사와 코퍼레이티브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합의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고요.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이 코퍼레이티브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다시는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소송을 취하하면서 with prejudice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둘 중에 작은 소송 하나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증권 소송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루빨리 남아있는 증권 소송도 취하가 되든지 아니면 SEC에서 발표를 해줘가지고 증권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지겹네요. 몇 년째인지. 자, 아무튼 소송 하나가 끝났다라고 하니까 나쁜 소식은 아니죠. 역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화면은 인도 델리에서 리플사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누가 캡처를 해가지고 올린 것인데요. 인도 델리에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환전 서비스나 실시간 환전 거래, 현금 관리,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 등등을 하는 회사로 일단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얼마 전에 포버스에서 XRP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실려가지고 다시 한번 XRP를 깐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밥 라스가 포버스와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그가 진행하고 있는 솔로제닉 프로젝트가 어떻게 XRP 레저를 통해서 3만여 개의 주식과 ETF를 프로젝트에 적용시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그의 말에 따르면 XRP 레저상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다라고도 하고 있으니까 이 포버스에게 정말 긍정적인 XRP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과 개발 사례 등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마지막으로 2020년 XRP와 솔로가 많은 변화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하게 된다면 XRP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화이팅을 외쳐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소식이라기보다는 이 뱅크 XRP님께서 올리신 이제 짤 같은 것인데요. 혁신에 있어서 세 가지의 기술의 진화를 나열을 해본 것인데 1975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1995년도에 바로 인터넷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블록체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들 코인베이스, 잇빗 그리고 리플사가 이름을 이렇게 딱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송금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독보적이죠. 리플사가 정말 크게 성공하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사람들이 리플이나 XRP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쯤 해가지고 XRP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죠. 자, 일단 지금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우뚝 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리플사가 가져온 혁신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저희들은 이를 라이브로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를 해본 소식은 이 리플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한 그런 기고문인데요. 이 기고문 같은 경우는 나빈 굽타 씨가 원래 이 포캐스트 뉴스에 기고를 한 것이고 여기에 실렸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나빈 굽타 씨는 이 포캐스트의 CEO와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기고문 자체에 엄청나게 특별한 정보는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요. 어떤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지 짧고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같은 경우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국제 지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자, 나빈 굽타 씨는 기고문 초반에 이 오래된 지금 현재 지불 시스템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 발전이 눈에 띈다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기업들 중에는 모바일 지갑 회사들의 등장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들은 웨스턴 유니온이나 애플페이와 같은 회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지갑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지불의 발전은 여전히 미미하며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는데 많은 국제사회의 사업체들은 오늘날 경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일일이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그 과정 속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홍콩에 본사를 둔 사업체가 있다라면은 싱가포르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국가 간에 돈을 보내려고 한다라면은 이를 위해서 일단 돈을 말레이시아로 먼저 옮기고 거기에서 또 다른 파트너에게 돈을 계속해서 옮겨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 노동을 하는 외국 노동자들도 가족들에게는 일요일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했었으나 이러한 면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리플사는 300군데 이상의 파트너들과 핀테크를 함께 바꿔 나가고 발전을 시켜가고 있다. 이 300군데 이상의 파트너들 중에 놀랍게도 절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ODL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몇 초 만에 이 저렴한 가격에 송금이 가능하게 되고 샌드프렌드의 CEO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송금 비용을 최대 75%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고 방코 센텐더 역시 리플넷을 통한 원페이 FX로 단지 이제 클릭 4번, 5번만으로 송금이 완료되는 것을 가능케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는 며칠이 걸리고 돈이 정말 많이 들었었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다. 이 데이터가 오늘날 몇 초 만에 움직이듯이 돈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빈구타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선 그 예 중에 싱가포르에 있는 사업체가 홍콩에 있는 사업체가 싱가포르에 돈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 바로 못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히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송금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송금을 보내게 될 때 받는 사람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은행들 사이에도 다른 은행들을 바로 신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미 그 은행과 파트너십이 체결된 다른 은행, 이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은행들 사이에서만 돈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계속 삥삥 돌아서 도착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XRP를 활용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을 주고받는 당사자들끼리 바로 1대1로 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국제 지불 환경에서의 발전은 필수적인 것이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류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이제는 나르는 비행기, 드론 이런 게 나오는 시대인데 아직도 돈을 움직이려면 며칠 걸린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혁신을 누가 이뤄낼 수 있는가? 그것이 리플사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해주고 있지만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미래 산업의 전망을 꿰뚫어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면은 XRP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꼭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열심히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재생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까지 영상이 재생이 돼야 저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